안녕하십니까. 우인사주명리의 우인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한 사주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사주는 그 62세 여자분의 사주인데요. 우리가 보면 지지에 진술충미가 다 있죠. 그 사고지가 다 있는 사주인데 여러분들 처음 이런 사주를 보면 이 사주는 뭐지? 이렇게 보실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책에 보면은 지지가 사고지나 사생지, 진술충미나 인신사액 이런 걸로 돼 있으면 이게 무슨 특별하게 제왕적 사주래 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이제 그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이제 왕이 됐거나 대통령이 됐거나 그런 적이 있어서 이제 그런 말을 붙이지만 그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거 가진 사람은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주는 사주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운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 사주는 미월 병화일주입니다. 병화일주죠. 병화일주인데 여름에 태어난 그 병화일주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항상 그 사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우리가 용신이지 않습니까? 용신이 뭐죠? 여기 보면 지지는 그 상관입니다. 상관격이죠. 상관. 그 다음에 천간은 뭐가 떴나 하면은 그 상관 대신 식신이 떴죠. 이건 좋죠. 우리가 흉신인 상관이 뜬 게 아니라 식신이 떴으니까 그 천간은 식신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식신만 뜬 게 아니라 보니까 이 을목, 인도 뜬 거죠. 인도. 이것도 하나의 용신입니다. 그래서 식신생재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중간에 목기운이 토기운을 극하는 이거는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여기 금기운이 있어서 이게 목기운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는 일이 방해받는 것을 제가 아버지나 누가 그런 사람들이 그걸 막아주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신이라 제가 상신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무정한데 이러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병이 되는 거죠. 이 사주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병을 상신이 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도 있고 약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사정은 토생금 해가지고 좋죠. 오히려 금이 여기 있고 을목이 이쪽에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내 병이 되는 을목을 쳐주니까 저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지를 보면은 월지가 상관인데 연지도 상관이죠. 그 다음에 배우자궁은 식신. 그래서 저렇게 이 일지하고 그 다음에 시지가 진술충이 돼 있으면은 저거는 부부 이별수가 거의 100%입니다. 거의. 일지하고 시지에 진술충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 사주는 거의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이별 내지는 사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지지가 전부 다 식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부 종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사주입니다. 식상이 다 차 있어가지고 관이 들어오면 바로 식상이 우리가 오행에서 보면은 식상이 바로 관을 극하죠. 그러니까 걷다가 진술충이 이렇게 돼 있는 사주는 거의 이 사주는 부부가 이혼하거나 아니면은 사별을 하거나 그럴 사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배우자 운이 없다. 이건 없다. 그래서 득자별부의 아주 전형적인 사주입니다. 자식 낳고 배우자와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의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 어떤 명예나 그 다음에 나의 배우자나 이런 운은 거의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기운으로만 돼 있으면은 이게 목기운이 오면 토기운이 다 닫히는 거죠. 그래서 토기운은 뭐죠? 우리가 보면은 그 위나 장이 위장이나 그 다음에 췌장 이것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토기운이 목기운한테 극을 받아서 다치면은 위장병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신경을 많이 써서 위장병이 생길 수 있다. 목극토 하면은 이 목이 들어왔을 때 받아줄 수 있는 기운이 없습니다. 옆에 화기운이 하나 있어가지고 목생화가 화생토 한다 그러면 되는데 그러한 이걸 받아주거나 목기운을 치는 금기운도 없고 화기운도 없기 때문에 목극토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토에 해당되는 장기가 다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이 사주 원국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렇게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무관사주에 내 식신에서 내가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뭐 음식 쪽 같은 거 해도 좋겠죠. 식신생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러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운을 보면은 운도 그 신유술로 해가지고 금기운으로 흐르는 건 좋죠. 상관에서 생재를 하니까 상관생재 할 수 있으니까 초년운은 상당히 좋았다. 그 다음에 해자축 흐르는 것은 우리가 그 상관의 관을 보는 관운으로 흐르는 건 안 좋죠. 그래서 이때는 안 좋았다. 그 다음에 인명진으로 흐르는 것은 인으로 흐르니까 상관이 흉신인데 흉신을 극을 할 수 있는 인운이 들어오는 건 좋다. 말년운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주라는 얘기죠. 단지 여기서 또 초년운에서도 보면은 초년운에 내 상신이 그 화에 의해서 극을 당합니다. 비견하고 겁재가 이렇게 오면은 초년에 부친 쪽에 사단이 납니다. 여자한테 재는 부친, 재물,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되는데 초년에는 당연히 부친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내 가장 귀중한 상신인 신금을 이렇게 그 비겁이 치니까 이 재가 남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년운에 아이들이 비겁으로 흘리면은 부친 쪽이 사단이 납니다. 그러면 부친이 파산을 하거나 부친이 돌아가시거나 부친이 엄마하고 그 이혼을 해서 멀리 떠나거나 이런 그 현상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분도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예,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렇게 비겁으로 흐르는가 이걸 먼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것은 상관에서 재를 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뭘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하는데 이러한 아픔을 맛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또 사주를 보면 축술 및 상용살이 있는 거죠. 이런 축술 및 상용살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일생에 있어서 한 번의 어떤 송사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축술 이 부분이 있으면 손재주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자기 나름의 어떤 돈 버는 것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부친 운이 없고 그 다음에 배우자 운이 없고 이거를 자기가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년운은 그래도 금운으로 흘러서 나름 그래도 자기가 할 것을 하지만 이때부터 20대부터 해서 상관에 식신이 들어오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그래도 이 사주는 이 천간운이 좋습니다. 근데 이 상신이 있기 때문에 식신이 들어와서 식신 생재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지는 상관에 그 식신이 들어오니까 격이 좀 떨어지는 거죠. 크게 나쁜 건 아니지만 격이 좀 떨어지고
그 살이 들어왔을 때는 그 상관에 살을 하니까 상관 제살해서 좋죠. 그러나 상관이 들어와서 식신격에 상관이 들어오는 건 격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금기운이 있어서 상관 생재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격은 좀 떨어진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뭘 바꿔서 뭔가 돈 버는 방법을 이때 좀 바꾼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6대운에 보면은 상관에 그 관이 들어오죠. 이럴 때 이제 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토국수해서 정관을 치니까 이때 배우자하고 이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도 배우자하고 썩 좋을 이유는 없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때 배우자하고 이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나 천간으로서는 그 재운이 뜨기 때문에 지지는 이렇게 좀 어렵더라도 이분이 참 천간에 뜬 기운들 자체가 참 좋았었습니다. 초년에만 조금 안 좋아가지고 부친이 이렇게 극을 당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래도 재운으로 흘러가지고 상당히 좀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62세면은 56 그 신축대운에 와 있죠. 그래서 지지는 충미충 해가지고 썩 지금 대운 자체가 좋을 건 없는데 천간엔 그래도 그 재운이 들어와서 식신에 재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임묘진으로 흐르면은 이 상관대운을 목기운이 쳐주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좀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상관은 흉신이니까 흉신을 좀 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임묘진으로 흐를 때는 이런 상관을 제하기 때문에 좋다. 그러나 갑진, 을사, 병어, 정미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부분이 화기운이 들어오면 상관이 살아나기 때문에 조금 운이 조금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오미가 지나고 금균을 흘리면은 상관 생지하기 때문에 다시 좀 좋아지고 이렇게 지금 그 운이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기본적으로 자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그 일주가 또 식신을 깔고는 자기가 가죽은 노릇을 해야 돼요. 남편하고 이별하고 자기가 살림을 도맡아서 애들을 키워야 될 팔자가 이런 팔자다. 그리고 그 목기운이 들어와서 토기운을 칠 때 이분이 위암에 걸려서 수술까지도 한번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완쾌돼서 이제 그 생활을 하십니다마는 이러한 아픔 같은 것들을 다 겪어야 될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주를 그 강의로 채택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지지가 전부 식상으로 흘릴 경우에는 관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서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 운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지지의 그 일지하고 시지가 진술충 이렇게 돼 있으면은 거긴 거의 100% 이상 되는 그 확률을 가지고 이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으면은 사별이 될 수밖에 없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 사주에는 항상 그 식상운을 잘 봐야 됩니다. 운에서도 식상운을 흘리면 남편이 그 힘을 못 씁니다. 하물며 이렇게 사주 전체가 식상으로 꽉 차 있으면은 남자운, 배우자운이 없는 사주다 이렇게 간명을 하셔도 될 겁니다. 식상운이 이렇게 많을 때는 인운이 있어서 식상을 좀 극을 해줘야 이게 중화가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식상운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떤 진술증까지 돼 있으면은 이것은 진짜 첫 보자마자 이 사주는 배우자하고 이별수가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그 배우자운이 없는 그런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운 가지고 한번 여러분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